커피 트레이딩, 잘만 따라가면 편하게 수익 나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바이더 한 명을 잘못 선택했다가 계좌가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수익을 많이 내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 피해야 하는 프로바이더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벤티지 메뉴에서 상단의 카페 트레이딩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발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발견을 누르시면 내가 카피하고자 하는 마스터들, 즉 프로바이더들을 여러 명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카피 버튼을 눌러서 바로 카피를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이 그림을 누르시면은 프로바이더의 세부 거래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거래 데이터는 프로핏 팩터나 리커버리 팩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공개된 카피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도 벤티지는 최근 들어서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거래 기간입니다. 거래 기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프로바이더 경우에는 현재 26년 5월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가장 예전으로는 25년 10월까지 조회가 가능하죠. 만으로 7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은 일별, 주를 클릭하시면 주별, 달을 클릭하시면 월별의 수익률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시장은 초반에 아무리 수익이 잘 나더라도 시장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결국에는 안정적인 거래가 최상인 만큼 이 6개월간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그래프를 형성한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언제부터 이 전략이 가동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 활성 복사기입니다. 하단의 전략 정보를 보시면 누적 복사기와 활성 복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사기의 숫자는 이 전략의 카피를 건 카피어들의 숫자인데요. 위에 누적 복사기는 그간의 카피를 중지하고 신청했던 모든 누적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 현재 이 전략의 카피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활성 복사기 숫자입니다. 이 카피자의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래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카피자의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면 거르는 것이 좋겠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이 프로바이더의 신뢰성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지표는 위험 등급입니다. 위쪽에 성능 메뉴를 보시면 몇 가지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능의 데이터는 30일, 7일, 90일, 180일, 360일로 각각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위험 등급은 해당 프로바이더의 거래 안정성에 대해서 벤티지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수치입니다. 보통 포지션 보유 시간이 길거나 최대 손실 정도가 높은 경우에 혹은 마진 레벨이 굉장히 떨어졌던 경우 위험 등급은 높아지는데요. 참고로 벤티지에서는 1에서 3은 저위험, 4에서 6은 중위험, 7에서 10은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등급이 낮다고 절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카피 트레이딩은 남의 포지션을 내 돈으로 따라가는 구조이고요. 지금까지 멀쩡했던 전략도 시장이 한번 꼬이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 등급이 높은 프로바이더는 피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자, 오른쪽에 전략 자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일부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의 자금으로 거래하는지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소액의 자금으로 도박식 트레이딩을 해서 단기간 수익률 급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자금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단, 그간 벤티지 카피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년 이상 꾸준히 트레이딩을 이어오는 프로바이더의 경우 자본의 규모를 공개하고 싶어도 시스템 구성상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피를 하실 때 꼭 보셔야 할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익률은 허상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달러와 같은 소액으로 1000달러를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자그마치 1000%가 되겠죠. CFD 거래의 최소 단위는 보통 0.01 나시기 때문에 도박성 거래를 하거나 약간의 운이 따라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익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거래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10,000달러를 10만 달러로 혹은 10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만 강조하는 트레이더는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계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최대 감소는 전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최대한 물린 미실은 손실이 자본의 몇 퍼센트인가 하는 지표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트레이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계좌의 수익금 출금이 지속되면 MDD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브로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인데요. MDD가 낮을 경우 이 전략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MDD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MDD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그냥 거르시는 게 맞겠죠.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승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과 같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승률은 총 거래 중에 수익 거래가 얼마나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10건 거래를 했을 때 9건이 수익이면 승률은 90%가 되겠죠. 하지만 트레이딩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10번 중에 9번의 수익이 날지라도 미처 대응하지 못한 한 건의 거래로 전 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손절을 칼같이 하거나 적절한 리스크 대응을 하는 전략은 수익이 안정적이면서도 승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카피 트레이딩에서 전략을 찾을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수익이나 승률이 아니라 지속성이겠죠. 수익률 몇 퍼센트, 승률 몇 퍼센트만으로 홍보하는 트레이더가 있다면 믿고 걸러야 될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벤티지에서 함께 하시면 카피 트레이딩 설정과 계좌 구조, 거래 비용까지 함께 잡아드립니다. 또한 직접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은 메타트레이더 설치와 연결, 메뉴 안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벤티지 가입부터 1대1로 차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진랩이었습니다.